안녕하세요. 이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FCPA에 대해서 소개 정도만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부쩍 FCPA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서 제가 꼭 강의를 하러 나가지 않더라도 어떤 구조나 원리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제가 블로그에 자세하게 슬라이드하고 같이 이렇게 글을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아마 참고가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거두절미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해외 부패 방지법 이렇게 이제 보통 부르는데요. 미국법이라서 미국 이렇게 붙이는 거고 Foreign Corrupt Practice Act죠. 그러니까 외국의 부정부패, corrupt practice에 관한 어떤 행위들을 act가 이제 영어로 법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관련한 부정부패의 행위를 주관하는 그런 법이라는 뜻입니다. 어, 일단은 제가 이 슬라이드 자체가 조금 길게 만든 거였는데 오늘은 개요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개요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도대체 왜 그러니까 미국 법인데 미국 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 우리나라도 지키려고 하고 전 세계가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네. 이런 분들이 아직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이해를 하면 지키기가 좀 일단은 FCPA가 뭔지 제가 설명드렸죠.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보통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그냥 FCPA 이렇게 부르고요. 점점 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익숙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compliance officer야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너 FCPA 잘 알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compliance에서 FCPA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미국 법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고, 이게 당연히 좋은 궁금증이겠죠. 우리나라 사람이면 우리나라 법을 지키는 거지, 왜 미국 법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나.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일단은 제정은 77년 12월 19일에 됐어요. 연방법으로 제정이 됐고, 연방법, 주법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연방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내셔널하게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뉴욕 이렇게 주별로 지키는 게 아니라 주별로 지키는 법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주에서는 지키는데 쟤네 주에서는 안 지켜서 이사 가고 세금 때문에 우리 주에서는 내는데 쟤네 주에서는 안 내니까 세금 때문에도 이사 가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던 분들이 재택으로 많이 돌려지면서 세금 인컴 텍스 안 내는 그러니까 인컴 텍스 우리나라 말로 뭘까? 소득세 안 내는 주로 이사 많이 갔다 이런 기사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도 이사 갈 것 같아요. 세금 네, 그쵸. 아무튼 이게 여담이었고 그렇게 이제 주법이 아니고 내셔널하게 다 지켜야 된다. 연방법이라는 거죠. 미국은 이제 특이하게 이렇게 15 USC 요렇게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찾아보면은 나와 있죠. 찾을 수 있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부정부패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면은 이 법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보통 우리가 지금은 삼성, 현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또 뭐 있을까요? 테슬라 되게 많은 다국적 기업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거기 그 다국적 기업에서 너무 황당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부정부패라는 게 공적인 행위,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부정부패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하면 공무원이 공공의 업무에 관해서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받아서 그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뭐라고 하죠? 뇌물을 받아서 업무에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업무하고 관련해서 나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 법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형법에서 뇌물수수에 관한 법을 이렇게 보면 주체가 되는 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한테 업무와 관련된 걸로 돈을 주는 거. 그다음에 공무원이 돈을 받는 거. 그걸 뇌물에 관한 죄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법에서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확장을 합니다. 이 FCPA에 따라서. 어떻게 확장을 하냐? 공무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공무원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은 한국 정부에 의해서 한국 법에 따라서 임명을 받고 업무를 배정을 받아서 공공의 업무, 즉 한국 공공의 업무를 하는 게 한국 공무원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미국에 놀러 가거나 미국에 출장 갔을 때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미국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각 나라의 공무원이라는 거는 그 나라에서만 공무원이고 그 나라 공공의 업무에 관해서만 공무원인 건데 이 법에 따라서 미국 법이 아니야, 나 이제 그렇게 안 할래.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이 법에 따르면 외국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는 것도 나는 처벌할래 라고 이제 천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77년부터. 자, 이 FCPA를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누가 어떤 행동을 했냐, 누가 어떤 행동을 왜 했냐, 누구에게 했냐, 어떻게 했냐, 이거를 이제 요, 개요만 딱 설명을 해드릴게요. 누가, 자연인, 여기 natural person이 자연인이란 뜻이죠. 자연인이 뭐예요? 그냥 우리 사람, legal person, 법인이란 뜻이죠. third party, 제3자란 뜻인데요. 법문에는 제3자 third party라고 안 써 있고 intermediary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자를 통해서도 즉 제3자를 통해서도 이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anything of value. 보통 우리나라 말로 경제적 이익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꼭 돈을 주는 게 아니더라도 anything of value, 가치가 있는 어떤 거라도 주면은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FCPA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GO, government officers. 그 공무원을 보통 government officers라고 하고 우리가 그 약자로 GO라고 많이 해요. 이 그 국제적인 compliance에서는. 그래서 foreign GO한테 하는 것도 FCPA에 다 포함된다. 요게 이제 취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HCP라고 제가 표기를 했는데 요게 의료인이라는 뜻이거든요. Healthcare Professionals의 약자예요. 보통 이제 헬스케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가 HCP 이렇게 많이 부르고요. GO도 역시 GO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HCP는 많은 경우에 많은 나라들에서 공무원에 준해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각 공립병원들 있잖아요. 공립병원은 법에 의해서 공공의 목적에 따라 설립된 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당연히 GO겠죠. 그 다음에 또 김영란법에 따라서 사립학교의 교원인 의사 선생님들, 즉 예를 들어 세브란스 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시는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님이신 분은 김영란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으로 공무원에 준해서 취급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에 속하죠. 그래서 헬스케어 업계에 있으면은 왜 FCPA를 그렇게 강조하냐면 일단 업무 자체가 인터내셔널한 경우가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이 HCP가 GO로 취급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 corruptly, 그러니까 부정하게, willfully,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 의도가 아닌 것처럼, 부정하지 않은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진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라고 그 증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에서 아예 그냥 오해의 싹을 안 만들려고 그 오이밭에서 가끔 묵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왜?
내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려고 내 비즈니스를 유지하거나 내 비즈니스를 새로 얻거나 그럴 의도로 하는 행위는 FCPA에 위반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해석들이 대단히 광범위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상 걸렸을 때 처벌의 수준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처벌의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막상 걸리면 예를 들어 존슨앤존슨이 걸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존슨앤존슨이랑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여러 파트너들이 존슨앤존슨을 인터미디어리로 혹은 떨드파리로 이용해서 이런 FCPA에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오해를 받을까 봐 다 계약을 막 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냐면 인터미디어리를 통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FCPA 위반이다라는 요 조항 때문에 요 문구, 요 이해 때문에 당사자인 회사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파트너들도 다 FCPA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법이 된 거죠. 비단 미국 회사뿐만이 아니라 미국 회사와 일하는 한국 회사 혹은 다른 회사, 즉 미국 회사의 third party가 될 수 있거나 미국 회사의 intermediary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natural person이든 legal person이든 FCPA를 준수하지 않으면은 그 해당 미국 회사가 내가 FCPA를 위반했다고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회사하고 그 계약을 맺으면은 여기서 제가 말하는 미국 회사는 이제 보통 미국에 있거나 그다음에 나스닥 상장됐거나 나스닥 상장한 뭐 다른 곳에 있는 나스닥 상장한 회사들도 많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회사들에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은 compliance clauses 혹은 FCPA clauses라고 해가지고 막 2장, 3장씩 이거 꼭 지킨다는 내용의 가득 그런 이제 부록 조항을 첨부하는 경우가 뭐 대다수죠. 그러면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 이걸 잘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 내가 미국 법인데 이렇게까지 이걸 다 지켜야 된다고? 나 이해가 진짜 안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괜히 파트너하고 오해가 생기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모쪼록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걸 이해하고 나면 그래도 그, 뭐랄까, 그, FCPA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나는 한국 기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미국 법을 막 다 알아야 되냐? 다 지켜야 되냐? 너무 이거는 좀 너무 피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좋은 소식은 우리나라 법이 대단히 촘촘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되게 촘촘하고 지킬 것도 되게 많고 되게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막 KPBMA나 뭐 이런 그 협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 가격까지 나와 있잖아요. 점심은 얼마까지, 뭐 다과는 얼마까지, 저녁은 얼마까지 이런 걸 나와 있기 때문에 심포지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다 지킨다고 하면 사실은 FCPA를 위반할 소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쭉 그래도 한번 훑어보려고 제가 넣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강행 규정 중에서 강행 규정 꼭 지켜야 된다는 법이죠. 그 중에서 뭘 그렇게 지켜야 되나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약사법입니다. 헬스케어 업계에 있는 분들은 약사법을 무조건 아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뭐 중요한 거 다 들어있습니다. 약사법이 모태가 돼서 의료기기법이 나오고 의료기기법이 모태가 돼서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이 나오고 근데 최근에 첨단재생 바이오법이 또 나오고 이렇게 된 거죠. GMP는 이제 전 세계 공통 기준을 한국에서 받아들인 거고 양산하는 회사에서 지키셔야 되는 거고요. GMP 기준은 약물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거는 뭐 너무 잘 아실 거고 약사법에는 그 커다란 가이드라인부터 아주 세부적인 그 준수 사항까지 다 나와 있고 약사법을 기준으로 해서 또 고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사법을 모르시는 거는 정말 정말 안 되고 우리 업계는 되게
그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난 몰랐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잘 넘어가겠지.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규제를 꼼꼼하게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다? 약사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요즘에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데이터 프로텍션 관련한 법들, 개인정보 보호법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의료법도 개인정보 보호하고 관련돼서 연관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자, 그다음에 GDPR은 유럽법인데 우리 왜 지켜야 되나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뭐 상당히 타당한 의문이고 왜 이런 걸 지켜야 되냐? GDPR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뭐냐면 누구냐면 유럽 시티즌이잖아요. 유럽 시티즌이 우리나라의 회사하고 교류를 맺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나라 그만큼 이제 무역을 많이 하고 작은 회사들도 대단히 대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간단히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부경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부경법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제가 설명 지금 드리고 있는 미국 반부패법, UK Bribery Act, 그다음에 또 여기서 말씀드린 건 이런 OECD, UN 요런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 가이드라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커다란 가이드라인인 경우가 많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는 시기가 나와 있고 뭐 얼마 상한 하한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커다란 원칙 같은 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 다 지키면은 지키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특징적인 게 우리 그 KPBMA나 뭐 여러 협회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처럼 인터내셔널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이제 그 커다란 다국적 제약사들을 가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제약사들의 FCPA 뭐 교육 자료도 만들고 FCPA 지키는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레이드 생션은 무역할 때 괜히 실수로 생션 국가하고 어떤 교류를 했다가 피해를 보시지 말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간단하게지만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당연히 언제든지 여쭤봐 주세요. 감사합니다.